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걸렸다가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낫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양성종양 이런 거에도 죽을 수도 있고 폐렴 같은 거 걸려서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조 T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게 면역기피예요. 자, 그럼 면역체계 이상이 생긴 세 번째가 뭐냐면 흔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알레르기. 자, 알레르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계의 과도한 그리고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얘기해요.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렇게 공격하는 거 말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에 전혀 해가 안 되는 애가 들어왔는데도 이거 이상한 단백질이네 공격해야지.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몸 자체가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꽃가루가 들어왔어. 꽃가루가 우리 몸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 먼지가 들어왔어. 주변에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먼지가 내 몸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감지해내는 그런 대식세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알레르기 비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걸리게 되는 건데 자 알레르기에 관여하는 세포가 누구냐면 비만세포예요. 자 여러분 비만세포는 원래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염증 반응 일으키는 애잖아. 이 비만세포가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 되는 거야. 얘가 어떤 물질을 분비해서 히스타민 같은 물질을 분비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이거 일어나는 과정은 그 서술형으로 정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레르기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일단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걸 흔히 알레르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꽃가루라고 설명을 할게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꽃가루가 우리 몸으로 유입이 돼요. 얘가 뭐 독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병을 일으킬 것도 아닌데 꽃가루가 가진 특정한 성분을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대식세포라든지 뭐 여러가지 애들이 다 기능을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만들어냈냐면 항체가 생성이 돼요. 우리 항체가 항원을 직접 죽인다 그랬나? 아니라 그랬지. 그냥 항원에 결합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들어온 꽃가루 때문에 생긴 항체들 중에 일부가 누구와 결합을 하냐면 꽃가루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비만세포에 가서 결합을 해요. 비만세포의 표면에 결합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꽃가루가 한두 번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항체가 비만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비만세포 표면에 그 꽃가루의 항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꽃가루가 다시 들어와요. 두 번째 침입이에요. 자, 비만세포에 결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꽃가루가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꽃가루들이 여기 비만세포에 결합하고 있는 항체의 변이부에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결합을 해요. 항체가 꽃가루가 결합하는 순간 누구를 자극해? 비만세포를 자극해. 비만세포 뭐하게? 히스타민 분비하게 자극을 하는 거야. 그럼 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뭐였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지.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뭐가 피가 막 몰려들겠지. 피가 몰려들면서 누가 빠져나가? 조직액이나 백혈구가 빠져나가지. 조직액이 많아지지. 그리고 어떻게 돼? 콧물이 많아지고 코가 부어오르서 코가 막히고 아니면 눈 같은 데 부어오르고 가렵고 막 이런 증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꽃가루가 재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들어온 꽃가루가 어디에 결합한다? 항체와 결합을 하는 거야. 미리 만들어져서 비만세포에 있던 그러면 비만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누구를?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이렇게 분비를 해내면 이게 재채기라든지 콧물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코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알레르겐의 원인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그나마 위험하지 않은 거 이 원인이 뭐냐면 꽃가루가 되는 거야. 꽃가루가 되거든? 그런데 어떤 애들도 알레르기 원인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항생제. 항생제 중에 잘못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느껴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약 탈 때 혹시 항생제 알레르기 있는 거 있을 때 물어보는 경우 있어.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항생제 중에 알레르기가 제일 심한 게 누구냐면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쇼크라 그래가지고 페니실린이 안 맞는 사람이 페니실린 만약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몸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 페니실린. 그다음 또 하나
그 1년에 가끔가다 한두 명씩 추석쯤 되면 벌초하러 갔다가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낮에 뵈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벌에 쏘여 죽는 사람들인데 벌 속에 들어있는 독이 알레르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있고 마지막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땅콩이에요. 생선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근데 땅콩 같은 경우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자 얘네 셋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 자 여러분 그 코가 붓는다라고 하는 거는 코 속에 히스타민이 작용해가지고 막 콧물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코가 부어서 숨을 못 쉬면 어디로 숨 쉬면 돼요? 입으로 숨 쉬면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들어가잖아. 온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세혈관이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된다고 생각해보자. 혈압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혈압이 급강하해서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어디가 부어오르냐면 기도가 부어올라서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히면 이제 뚫을 데가 없어. 어디로 공기가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질식사하는 거야. 가끔 가다가 땅콩 먹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땅콩 먹다가 죽는 사람이 땅콩이 기도 막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땅콩을 먹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건데 예전에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토픽인데 땅콩 크래커 먹은 여친하고 뽀뽀하다 죽은 남자가 있어요. 그럼 그 남자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땅콩을 먹은 것도 아니고 땅콩 크래커 안에 땅콩 잼 들어있잖아. 거기. 그거를 먹은 사람이랑 그냥 뽀뽀하다 준 거야. 그걸 일부러 입에다 넣어준 것도 아닐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독해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급성 알레르기 반응 잘못하면 생명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거.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면역계 이상 세 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면역 관련 질병 그래서 243페이지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혈액형에 대해서 볼 거예요. 혈액형. 자, 우리 혈액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얘기하면 ABO식 혈액형하고 RH식 혈액형 이렇게 두 개 볼 수 있어요. ABO식 혈액형은 어디에서 언급이 됐었냐면 유전에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유전에서 무슨 유전? 단일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복대립 유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야. 자, 거기 한번 보면 혈액형은 사실은 ABO식 말고도 많아요. MN식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혈에 문제가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지금 ABO식하고 RH식만 따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A형의 피가 있어요. A형의 피를 B형한테 수혈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A형의 피를 B형한테 수혈을 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전에서 배운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A라는 유전자는 적혈구 표면에 A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B라는 유전자는 적혈구 표면에 B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A여도 얘가 만들어져. 그런데 O라는 유전자는 적혈구 표면에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을 잃어버린 유전자. 그러니까 O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AA 가진 사람은 A 만들고 A 만들겠지? A 가지고 O 가진 사람은 O는 일을 안 하지만 A가 일을 해서 어쨌든 A형이 되는 거야. B 가진 사람은 B 유전자가 2개니까 B를 많이 만들겠지? 하나는 B를 가지고 하나는 O를 가진 사람은 B가 만들고 O는 일 안 하지만 어쨌든 B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둘 다 O를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 반면에 A도 가지고 B도 가진 사람은 A 유전자는 A를 만들고 B 유전자는 B를 만드니까 적혈구 표면에 A도 보이고 B도 보이는 거지. 이상한 단백질. 자, A형의 피를 B형한테 주면 A형한테 문제가 생길까? B형한테 문제 생길까? 당연히 B형이죠. 받은 사람한테. 그러면 결국 B형의 입장에서는 A형의 뭔가가 내 몸에서 뭐로 작용한 거야? 항원으로 작용한 거야. 그래서 얘 몸에서 항체가 반응을 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혈액형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응집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항체의 기능 중에 침전, 응집, 독성 중화 뭐 이런 거 들어있었잖아. 그 중에 응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A형이 가지고 있던 이 항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혈액형에서는 응집원, 응집의 원인 제공자라는 얘기야. 그럼 B형이 가지고 있던 그 항체는 응집소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미리 얘기를 했지만
그 A형의 P를 B형한테 넣으니까 문제가 됐잖아. 그래서 한번 나눠서 넣어본 거야. 적혈구만 따로, 백혈구만 따로, 혈장만 따로 넣어봤더니 따로 넣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적혈구를 넣었을 때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밝혀낸 게 이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응집원이 존재하는 장소는 어디라는 거죠? ABOC 혈액형에서 적혈구 표면에 존재하는 거야. 반면에 응집소는 항체잖아. 그럼 얘는 어디 존재하는 거야? 혈장에 존재한다. 또는 혈청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ABOC 혈액형에서 응집원과 응집소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면 각각의 혈액형들이 응집원 또는 응집소를 가지든지 둘 다 가지기도 해요. 자, A형이 가진 응집원을 쉽게 그냥 A라고 불러요. B형이 가진 응집원은 B라고 불러요. AB형이 가진 거는 A와 B야. O형은 표면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자, O형은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몸 안에 들어가더라도 항원으로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O형은 누구에게나 수혈 가능한 혈액이에요. 누구에게나. 만약에 문제 O형의 P는 누구에게나 수혈 가능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응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응집소라는 거는 항체 역할하지? A라는 응집원하고 알파라는 응집소가 만나면 응집해요. 또 하나 B라는 응집원하고 베타라는 응집소가 만나면 응집을 하거든. 그럼 A형은 몸 안에 알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가 A를 가졌으니까 알파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뭘 가지냐면 자신과 반대가 들어오면 반응하려고 베타 가지고 있어. 반면에 B형은 알파 가지고 있어요. 그럼 AB형은 자기가 AB를 가졌으니까 알파나 베타 둘 다 가지면 안 되겠지. 응집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응집소가 없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의 혈액이 들어오더라도 반응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A가 들어오건 B가 들어오건 반응할 수 있는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나 수혈받을 수 있는 건 무슨 형? AB형. AB형이 누구에게나 수혈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자, O형은 알파와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어. 자기가 응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액형 수혈 관계를 보면 A형은 A형끼리 가능하고 B형은 B형끼리 가능해요. 자신과 똑같은 혈액형끼리는 당연히 수혈이 가능하다. 그런데 AB형은 누구에서나 받을 수 있어요. O형은 어떻게 된다? 누구에게나 줄 수